Walking to the world. All ends with beginnings. What keeps the planet spinning? The force from the beginning. 안녕하세요. 워킹 투 더 월드의 진행을 맡은 김유진입니다. 날씨가 으슬으슬하네요. 요즘 학교 내외에서 많은 체육대회가 진행 중인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여러 경기들이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날씨는 우울해지기 쉽죠? 제작자인 김유석 씨는 룸메이트가 라벤더 향을 방에 비치해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실내의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방송은 전 세계를 강타한 무시무시한 병인 에볼라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KDBS 전 보도부장이신 유준석 씨와 방송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유준석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준석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계 이슈란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날짜별 정리와 함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에볼라 바이러스는 필로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1976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필로 바이러스요? 네, 필로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바이러스인데요. 신체 내부에 출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 종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든 신체 장기기관이 발열을 일으켜서 말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녹아내린다고요? 아주 끔찍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1976년에 처음 발견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에서야 주목받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나치게 높은 치사율로 인해서 여러 차례 확산이 저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서아프리카 일대인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도록 가난하고 많은 내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변종이 야생동물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감염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야생동물을 통한 감염이라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운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운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설명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의료 지식이나 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시설이 미약한 곳에서 가장 끔찍한 질병이 발생한 거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깐 쉬고 와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승환의 내게만 일어나는 일을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제목이나 내용이 굉장히 서아프리카의 상황과 겹쳐지는 면이 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끔찍하게 여겨지는 질병입니다. 연구시설은 우리나라에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미국에서도 15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서아프리카에서 이 질병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천거라는 곳은 치안과 통계가 불명확한 지역입니다.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에서 최소 4,300명 이상 에볼라에 감염되고 이 중 약 2,300명이 죽었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치열하게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사망자와 감염자 수는 약 50% 정도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50%가 더 증가했다면 약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국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러한 에볼라에 대한 저항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아직도 민족적이고 원시적인 미신이나 서구 의료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진들이 활동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와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해외 의료진들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나요? 희생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국의 의료 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중국 정부가 약 340억 원의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시에라리온은 아예 국경을 모두 봉쇄하고 에볼라와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질병과의 투쟁이네요.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치료제에 대한 설명이 길어서 잠깐 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Yeah. 어둠은 내 속에 숨쉬는 것. Yeah. 어느새 에픽하이 녹턴 듣고 오셨습니다.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치료제에 대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의료 강국 미국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치료제는 지맵인데요. 일종의 바이러스 항체제입니다. 미국의 맵 바이오 제약이라는 회사와 미국 정부가 합작해서 만든 항체제입니다. 효과는 어떤가요? 일단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맵을 투여받은 미국 의사 2명의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고요. 2명의 환자 역시 지맵을 통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완전한 치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까지는 아니어도 매우 효과적인 백신으로 보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일본의 후지필름에서도 조만간 새로운 형태의 에볼라 치료제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는 것 역시 긍정적인 방안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의학 강국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의료단체들에 의해서 거의 무상으로 약들이 제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유준석 씨 설명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에 대해 대처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서 일어난 에볼라 사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인류적 노력과 보살핌이 이 국가들을 재앙 속에서 빨리 정상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